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배움. 자, 우리가 이제 배움에 이제 배움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는 이제 우리가 뭐 배운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죠. 배움에 배우고 그거를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제 우리는 가르친다,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알아가고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죠. 배움. 배움에는 옛 성인들께서도 이야기했고 배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의 그 최고의 철학자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철학자께서 인도 분이신데, 이분께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시험에 통과한다 해도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니다. 평생 배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도 이러한 배움의 생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 앞으로, 훨씬 앞으로 내려가서 2500년 전에 BC 5세기경 뭐냐면 공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자님께서 논어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공자님께서 자랑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배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랑을 안 하는데 배우는 것은 자랑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것이다.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제 단식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냐면은 80년 동안 자기가 10대 15살 16살 때 뭐냐면은 폐병에 걸려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단식을 통해서 뭐냐면은 극복하고 난 이후로 이분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계속 단식의 그거를 갖다가 전파하는데 일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1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뭐냐면은 단식의 기적이라는 책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단식의 기적이라는 책에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름이 폴시 브레그입니다. 폴시 브레그. 근데 이분은 보면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어떻게 보면 건강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건강실험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600년대 손사막, 그 다음에 명나라 때에 뭐냐면은 1590년대 이 시진에 뭐냐면 본초 강목, 그리고 1713년에 가이바라 에키켄, 일본의 양세운을 쓰신 분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건강실험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뭐냐면은 그걸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한 이런 폴시 브레그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조금씩 진일보하는 거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과연
뭐냐면 후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먹고 사는데 뭐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정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연구하고 그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한 걸 토대로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거를 후세에 전해줬다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는 진일보한 거 아닌가. 이시진, 명나라의 이시진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본초 강목이 있고 본초 강목이 있으니까 그걸로 토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의 이 좋은 점을 평생에 거쳐서 다 전파하셨고 그걸 경험을 토대해서 돌아가시 1년 전에 단식의 기적이라는 책에 모든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지가 탐욕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폴시 브레그가 무지가 탐욕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의 부처님께서는 삼독이 있는데 뭐냐면은 탐진치가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 탐은 탐욕을 이야기하고 진은 성냄을 화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탐진치가 삼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어리석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지. 근데 폴시 브레그는 무지가 탐욕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탐진치라고 하신 거 보면은 탐욕이 욕심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진치죠. 그렇게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그러다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온고이지신의 자질을 옛 것을 배워서 자기 걸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 온고이지신의 자세를 통해서 배워야지 무조건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배우는 것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지가 탐욕보다 더 나쁘다. 이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일리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역사, 이렇게 윤리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배운다. 하나라도 더 배우는 이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30살 때까지는 많이 배웠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화학을 더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어요. 배우고 해서, 물론 배우긴 배웠는데, 배우는 영역보다는 가르치는 영역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가르치는 것도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우는 즐거움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배웠던 시절이 훨씬 저에게 행복했던 것 같고, 가르친 시절은 나름대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 생각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경제 활동기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렇지만 다시 제가 나이 60이 되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가지고 가르친 일을 그만두고 배우는 데에 전념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하루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우는데 인문 고전의 옛 성인들, 옛 분들의 그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책을 통해서 보니까 참 즐겁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계셨구나. 그 책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현실의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 앞에 계셨던 거예요. 공자님도 계시고, 맹자께서도 계시고, 뭐, 묵자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뭐 예수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뭐 정약용 선생님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 이런 식에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 생각은 기록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뭐냐면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마음속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제가 현실 세계에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지만 그렇게 배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배울 게 없고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뭐 시끄럽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은 내가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와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굳이 뭐냐면 시끄럽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등의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일 뿐이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남은 시간이 앞으로 저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배울 게 없다면은 책을 통해서 옛 성현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은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세상에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건강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또 재미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건강 실험도 하고 직접 실시해보는 겁니다. 실시해보고 이렇게 얻은 결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후손들이 뭐냐면은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그냥 소박한 소망일 뿐이죠. 뭐냐면은 저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존경받고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듣지를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없겠다. 차라리 내가 열심히 살고 나중에 먼 훗날에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요즘 계속 작년 1월 14일부터 계속 남겨놓는데 혹시라도 현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배우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그건 뭐 저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지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건 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덕이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남들이 볼 때 좀
초등학교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주문이는 좀 특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이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특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뭘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배우는 게 즐겁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배우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부수적인 겁니다. 그건 저는 뭐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뭐 이런 것이 저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배우는 게 즐거웠을 뿐이에요. 뿐이었는데 뭐냐면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 부수물이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게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컴퓨터 책도 있고, 뭐 소설책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뭐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책을 제가 다 볼 수도 없고, 저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 중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는 분야로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전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 화학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건강이라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건강 관련 서적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뭐냐면 인문 고전을 배우고 이러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직접 건강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으나마 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하여튼 그런 일들을 배우고 그래서 건강 실험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우 보람차고 매우 희망적이고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배움이라는 그 주제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즐겁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앞에 유명하신 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하는 데서 배운 것은 조로아스터, 석가모니, 노자, 공자, 장자, 묵자, 맹자, 순자, 예수님, 무함마드, 정약용, 허준, 김정희 수많은 선조, 우리 앞에, 제가보다 앞에서 사셨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생각과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한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과연 나는 이런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성철 스님 돌아가셨는데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는 게 있어요. 최소의 생활로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살자. 최소의 생활로. 내가 생활하는데 돈과 먹는 거 뭐 이런 것은 최소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살자. 이 성철 스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세상을 살다 가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성철 스님도 있고 하여튼 옛 그 조상들께서 이렇게 그 하신 부분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뭐냐면은 유명 심리학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인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들은 자들이 오해한 진실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무엇을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듣는 자가 뭐냐면 오해하고 듣고 그거를 오해한 진실보다 더 나쁜 거짓말 없다. 그렇게 지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막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듣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이렇게 유명한 심리학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인간들이죠. 악한 인간들인데 우리 주위에 그런 인간들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는 우리 사회는 엉망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제가 왜 있어야 됩니까? 아까운 시간을 왜 그런 데서 보내야 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거나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옛날에도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은 저는 이제 배움의 그 세계에 들어있고 제가 같이 있고 제가 의미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이걸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건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걸로 족한 거죠. 인생 뭐 있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움이 즐겁고 그래서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인생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지만 신약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간접 기회를 교육으로 왔다가 교육을 그만두고 다시 건강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고 지나간 시간은 그냥 인정하고 경험으로서 이런 경험도 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순간순간을 열심히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순간을 인문 고전도 배우고 그래서 옛 성현들과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세네카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왜 짧은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인생은 결코 짧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을 짧다고 나중에 죽을 때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예처럼 살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요한 일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짧게 되는 거죠. 인생이 짧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결코 짧지 않고 충분히 길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렇게 이제 지나간 시간은 뭐 제가 나이가 어느덧 60이 되니까 만으로 60이 되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건강 연구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 뭐, 노력은 해보는 거죠. 노력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연구도 하는데, 여기, 뭐냐면은, 켈로이드가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간 주름도 지금 열심히 태국 3박 5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2월 1일부터 여기 미간 사이에 있는 켈로이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간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잔존 주름을 제거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 미간 주름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름이 제거되는 원리를 뭐 나름대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이마에 있는 주름을 실제로 제거해 봤더니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5일 날에는 여기 있는 여기 양향혈이라는 여기 코 중간에 있는 여기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양향혈이라고 그래요. 향자는 향기 향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양향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향혈에서 이쪽 광대뼈로 내려오는 이게 있는데 여기에 주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팔자주름이 형성되죠. 나이가 들면은 한 60이 되면 팔자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팔자주름이 생겼는데 그래서 팔자주름을 오늘날 3월 5일 날 눌러서 이렇게 한번 뭐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여기 미간 주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뭐냐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 이마 해봤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팔자주름을 해봤는데 팔자주름도 상당히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팔자주름 그래서 이 팔자주름 보면 여기 이제 일반 근육이 적고 여기 혈관 근육이 있습니다. 혈관 근육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더 혈관 근육이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나니까 여기에 팔자주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근육 풀기라는 것이 놀랍구나. 뭐냐면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푸는 건데 이 팔자주름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저는 3월 5일 날 2023년 3월 5일 날 우연히 해봤는데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해봤는데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는 주름이 있었는데 주름도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거의 뭐 흔적은 남아 있는데 없어졌고 이쪽 주름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 근육풀이라는 게 상당히 나한테는 건강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건강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건강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다면은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